이제 많이 오르면서 주택 가격도 곳곳에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문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슈가 아닌 것이고, 얼마나 많이 하락하느냐, 그 다음에 하락하고 나서 이게 반등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또다시 상당히 강하게 혹은 뭐 적당하게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걸 우리가 V자나 U자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이 한번 하락하고 나서 상당 기간 이게 잘 오르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조금 옆으로 기는 모양. 이 둘 중에 이제 어느 모양으로 갈까 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권투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한 방 이렇게 블로우를 맞고 나서 금방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블로우를 맞고 나서 그대로 뻗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주택 시장의 기본적인 체력이 강하면은 그 충격을 딛고 금방 다시 회복을 하는데요. 충격이 왔을 때 그 체력이 강하지 못하면은 그 블로우를 맞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경우를 보면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때는 꼭 그 전에 한 번씩의 그 충격을 받고 들어갑니다. 일본이 70년대 이제 1차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때는 아시다시피 오일 쇼크라는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아주 이제 초장기 저성장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버블이 꺼진 그 충격을 받고 일본 경제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었거든요. 결국 앞으로 주택 시장이 다시 이렇게 V자처럼 반등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L자나 U자형에 가깝게 옆으로 좀 기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려면은 주택 시장의 체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멈추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순환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 조금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요인을 보려면은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요인 혹은 주택시장의 체력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가구수 증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인구도 해당되는데요. 인구와 가구 수는 이렇게 항상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가구 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주택 시장의 가구 변화가 어떠할까,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가구수 변화는 향후 주택 시장에 혹은 주택 수급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가구수가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연령별 혹은 가구주의 연령이나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좀 더 뜯어보면 상당히 주택 시장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가구수 변화를 볼 때 지독하게 앞으로 늙어가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늙어가는 주택 시장이 된다는 것은 주택 시장의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위해서 한번 그 표를 보겠습니다. 1980년부터 이제 2050년까지 거의 70년간의 인구와 가구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수 변화와 가구수 변화를 일부러 같이 보여드린 것은 인구에 비해서 사회 구조의 변화로 가구는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을 좀 비교해 보면 좋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은 1980년부터 2020년 40년 동안이죠. 이 40년 동안에 가구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1270만 가구가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중에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냐면은 인구수는 136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수 증가가 과거 40년 동안에 거의 인구수 증가에 해당되는 만큼 가구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택시장에도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질 수밖에 없죠. 매년 주택 가구 수가 31만 가구가 증가, 40년 동안 연 31만 가구니까요. 대단한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라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최근 20년을 한번 떼놓고 보겠습니다. 최근 20년이라면 대략 2002년부터 2020년 우리나라가 주택 가격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2000년 초반, 그 다음에 2010년대 후반, 2000년대 중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주택 가격이 점프하면서 많이 오를 때였습니다. 이때를 살펴보면요, 인구수는 47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는 얼마나 증가했느냐? 표에서 보시듯이 가구 수는 인구 수보다
훨씬 많은 642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에 주택시장 열기가 달아올랐던 이유를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년, 2020년부터 그 이유를 한번 데이터를 표를 통해서 보시면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20년 동안에 인구는 대략 93만 명 정도 줄어드는데요. 가구 수는 오히려 313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인구수와 가구 수의 이런 어떤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앞으로 20년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해서 2039년에 가서야 가구 수 증가가 정점을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40년부터는 이제 가구 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면서 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불과 10년 만에,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은 2040년에 비해서 가구 수가 100만 가구가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20년 동안의 가구 수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313만 가구가 증가하다가 이후 10년 만에 100만 가구가 뚝 감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가구 수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구 수의 2000년부터 대략 2040년, 50년까지의 가구 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앞으로 20년은 이제 인구와 가구 수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는 93만 명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313만 가구가 증가하니까요. 인구수 증감과 가구 수 증감이 무려 400만 가구가 차이 납니다. 가구 수가 인구수에 비해서 400만 가구가 많이 증가하는 것이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전망치이긴 한데요. 저는 이 전망치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더 많이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도 예측 오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거 앞으로 20년 동안은 인구수는 오히려 93만 명이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313만 가구가 증가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가구 수 증가가 인구수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가 아주 지속적으로도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예측력이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사회라는 것은 금방 또 다른 패션이나 유행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인구수와 가구 수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서 가구 수가 훨씬 많이 증가하는 앞으로 20년 동안 이런 전망은 저는 첫째 이 부분의 예측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가구 수가 313만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 그것은 예측의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가구 수 증가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그러지만요, 이제 연령별로 가구 수를 봐야 됩니다. 가구주의 연령을 보는 것이죠. 여기에 따르면은 50대 이하 가구 수는 모두 감소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그런데 60대 이상 가구만 크게 증가합니다. 313만 가구가 향후 20년 동안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60대 이상 가구가 무려 57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은 50대 이하 가구는 거의 260만 가구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골고루 줄어듭니다. 여기 테이블에 한번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요. 20대 이하는 마이너스 40만 가구, 30대 마이너스 70만 가구, 40대 마이너스 62만 가구, 50대 마이너스 80만 가구. 이렇게 전 연령층의 가구 수가 다 이렇게 젊은 층은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70대 가구는 20년 동안에 250만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요. 80세 이상 가구도 무려 22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아주 쇼킹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313만 가구가 증가한다는데 주택을 활발하게 수요할 젊은 층 30, 40, 50대 가구 수는 다 하나같이 감소하고 60대, 70대, 80대 그중에서도 70대, 80대 이 가구 수가 이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 수요 핵심층에 해당하는 제가 35세에서 54세를 한번 뽑아서 가구 수를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제가 이게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그려 놓은 것에서 보시면은 그 가구 수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구 수는 이미 2015년에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가구 수는 2039년에 정점을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35세에서 54세 사이에 해당되는 가구 수는 이미 2015년에 최고점을 기록한 뒤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연령의 가구 수는 보면은 지난 20년간에는 120만 가구가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20년간은 180만 가구가 이제 감소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850만 가구인데요. 이게 2040년에 가게 되면은 670만 가구로 이제 가구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소세는 계속 지속될 거고, 이 연령층의 감소세는 주택시장의 구매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사점입니다. 2040년이 지나면은 이제는 인구수는 당연히 줄어들고요. 이제는 총 가구 수도 급속도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10년 동안에 100만 가구 이상 이제 감소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르러서는 가구 수도 줄어들고 젊은 가구주도 다 줄어들고 그래서 20대, 60대까지 가구 수 줄어들고 70대 가구 수는 유지되고 80대 이상 가구가 이 기간 동안 130만 가구가 증가하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가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가구 수가 증가하는 연령층의 가구 수가 바로 80대 이상 가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이제 최초로 가구 수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이고 또 빠른 속도로 이제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구 수와 그리고 연령별로 본 이제 가구 구조는 주택 시장에 아주 비호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간단하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하지만은 향후 20년간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이기 때문에요. 예측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곧이곧대로 보실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구 수의 변화가 좀 변할 수가 있다. 전망치가 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구 수가 증가하더라도 60대 이상 고령 가구 수가 증가하고 할 것이며 30대에서 50대의 구매력 있는 가구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구매력 있는 가구 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구매력 있는 가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요. 통계의 착시에 빠지면 안 되는 기간입니다. 통계의 착시라는 것은 총 가구 수만 보고 이제 우리가 향후의 주택 시장을 전망하는 이런 착시에 빠지시면 안 되고 진짜로 유효한 구매력을 가진 그 연령층의 가구 수 변화가 어떠한가 이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40년 이후 가구 수는 최초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수요를 장기적으로 받쳐줄 만한 가구 수의 우호적인 그런 요인이 향후에는 새로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은 이제 우리가 가구 수 추이를 보면은 추세적으로 낙관할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펀치를 맞고 쓰러졌을 때 금방 체력이 좋아서 일어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신 분 혹은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 등등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주택 시장은 이제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 성장에서 보듯이요. 한번 충격을 받으면은 이 패러다임이 확연하게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충격을 받자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주택시장도 이번에 금리가 초저금리로 갔다가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추세적인 요인의 주택 가구 수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시장은 이제 다른 패러다임에 앞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중장년이 사람으로 치자면은 중장년이 노년으로 변하는 대전환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은 지금부터 대전환기에 접어들게 되며 그리고 늙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택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지독하게 늙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주택 시장을 조망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게 앞으로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